날카로운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제대로 된 옥석을 가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금융투자 반포 WM센터 박종환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방산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방산 관련 주식들이 이제 일제히 좀 큰 폭의 조정다운 조정을 받은 첫날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됐었죠. 하나 이제 어제 조정은 지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뭐 휴전 가능성에 대한 좀 이슈가 커지면서 좀 단기 조정 국면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과의 그런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좀 조정을 사실 거치고 가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의 최근 트렌드를 보면 2010년부터 20년까지 보통 연평균 수출 금액이 3조 원대였습니다. 그것이 작년 2021년도에 한 8조 7천억 규모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올해 예상되는 방위 산업 전체 수출 규모가 12조 원대. 그러니까 이것이 2010년대에 비교한다면 거의 한 4배 정도 증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방위 산업 자체의 그 파이 자체가 지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결국 합쳐져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이끌게 되는데 이것이 단지 우리나라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모멘텀을 받고 있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방력이 약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이번에 체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동을 비롯해서 그레이 영역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무기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방위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보통 이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산업까지 보통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2차 발사 이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적 베이스, 그러니까 수준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것이 결국 분기별 실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어제 그리고 좀 더 만약에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더 이어진다면 얼마든지 분할 매수 대응할 수 있는 지금 국면에 와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을 보인다고 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방위 산업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전쟁이 끝나면 방산주의 어떠한 모멘텀을 잃는 것인가 뭐 이런 관점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설령 뭐 휴전이 결국 이제 이루어지고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심리적으로 다들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실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과 이제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신냉전 이런 분위기, 기류는 사실 단기에 좀 바뀌기가 이제 힘들다라고 좀 보는 것이 지금 시장의 좀 중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다 방산 쪽의 증액 결정, 군비 증액을 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각국에서 이제 글로벌 증액 결정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긍정평가 주셨고요. 종목 하나만 딱 짚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지금 뭐 업종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센티먼트 자체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방위 산업 가운데 이제 항공기 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주포라든가 이제 지상에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또 무기들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선호하는 것은 이런 이제 비행기 쪽, 전투기 쪽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완제기 수출 부분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한국 항공우주를 좀 더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방산 섹터 점검 먼저 받아봤고요. 다음은 자동차 부품주 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기지개를 켜는 최근 분위기입니다. 억눌린 만큼 이제는 좀 달릴 때가 됐다고 보세요? 네,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그 트렌드 기류를 보신다면 최근에 사실 대형주들이 계속 부진했었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테마성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사실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낙폭 과대했었던 저평가다 얘기됐었던 자동차 이제 부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첫 거래일이 이제 어제였었거든요. 이제 만도가 대표적이었죠. 이제 그 이유를 일단 살펴본다면 지금 뭐 완성차 업체,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그 후단에 있는 부품 업체들, 만도나 SL이나 현대모비스나 한원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다 싸다 이런 얘기들은 중론입니다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 역시 차량용 반도체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부품 조달에 대한 어떤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결 기미가 보이면서 그런 공급 수급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 가라앉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그 가운데서도 지금 뭐 현대 기아를 비롯해서 또 부품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만도까지 보신다면은 이 올해 전기차 매출액의 비중이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그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 마진이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사실 더 많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이제 업종이 막 순환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자동차 쪽으로 한 번쯤 매기가 돈을 이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고 그 가운데서도 올해 지금 1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좋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좀 만도가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아차 뭐 7만 원대면 굉장히 싼 가격이다 했는데 한동안 계속 이제 거의 고정돼 있다시피 가격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조금씩 이런 반응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좀 낙폭 과대주에 대한 좀 반발 수급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동차는 사실 이제 완성차와 부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요즘 완성차하고 부품에 대한 투자 전략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도 등의 부품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의하세요? 네, 일단 그거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예. 사실 이제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 그 익스포저 노출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한 4%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중국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체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중이 사실 가장 높게 이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강판에 대한 판가 지금 인상 좀 압박이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도 각각 5만 원, 10만 원대씩 인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철강업계에서 톤당 한 20만 원 이상 올려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줄다리기가 계속 시장에 대한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 이제 후단에서 있는 업체 중에 우리가 좀 더 전기차 비중이 높은 이런 만도 같은 기업을 좀 참고하셔도 좋겠다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도 긍정평가였습니다. 간략하게 요거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철강 문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자동차 부품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차 부품이 있잖아요. 뭐 TCC 스틸 등의 전기차 부품단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전기차 부품단에서도 뭐 충분히 우리가 지금 접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구조적인 성장세의 뭐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부품단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종환 과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